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벌써 제 25강 들어갑니다. 자, 건강수명 연장, 질병 치료하는 치유환경, 치유농장 만들기 내용입니다. 네, 계속 이어서 체류형 농장이죠. 자, 체류형 자연 치유농장 창업이 이제 7편째인데, 자, 치유가치 농장 만들기. 자, 농장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제시하는데요. 자, 우리가 농업하면은 이제 식량 생산 기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농업에 그 배울 때나 아니면 농업을 얘기할 때 농업의 다원적 기능 해가지고 식량 생산, 뭐 토양 보존 기능, 수자원 보존 기능, 홍수 조절 기능, 뭐 환경 보존 기능, 문화 기능, 치유 기능 등등 뭐 수없이 많죠. 그래서 농업은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농업의 가치 얘기하고 이제 그런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서 중요성을 얘기한다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이제 그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면요. 지금 현재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식량 생산에만 맞춰 있거든요. 토양 보존 기능 안 되고 있죠. 자, 우리가 바깥에서 토양이 유실되는 게 1년에 30톤이라 하지 않습니까? 40톤요? 평균요? 최대는 100톤이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자원 보존 안 되죠? 자, 물배는 다 하죠. 그다음 경관층에 물이 스며들지 않죠. 땅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밭갈이 하다 보니까 환경 보존기는 안 되죠. 제초제약 농약이라는 같은 그 토양이 유실되면서 문화기능 뭐 우리가 전통의 100년 전에 이전의 농업은 뭐 거들떠보지 않죠. 그런 농업을 뭐라 그럽니까? 자연형 농업이라 그러죠. 자연농이라 그러죠. 전통 농업이고요. 그러니까 자연농 한다 그러면 뭐 바로 욕 나오죠. 되지도 않을까. 그 정도로 이제 뭐랄까 그런 그 우리나라의 그 전통 농업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좋지 않게 보죠. 또 치유 기능, 농업에 가져 있는 게 뭐냐, 흙의 영양을 생산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질병 치유하는. 그래서 질병 있는 분들이 이제 정말 흙에 올바른 밥상을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전혀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는 이 모두를 담아냈으면 한다.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은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의 농업이 제일 명점이 하나면 이제 뭐냐면 이제 다수학 생산에 식량 생산을 맞춰 있다는 거거든. 1970년대 우리가 배고픔이 보릿고개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녹색혁명에 화학농이 들어가면서 그때 농사 방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포함돼도 그리고 우리 치유 기능이나 토양 보정이나 수자원 보정, 뭐 홍수 조절 기능 전부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다 버려버렸다는 게 못 쓰고 활용을 못 한다는 거, 농업 속에 못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요. 제가 이제 이 영상에 대해서는 이제 몇 번째 이제 제가 소개하는 건데요. 자, 농업의 가치, 농촌의 가치, 이런 그 다원적 기능이죠. 이런 것들이 치유 자원화해야 된다. 높게 가치화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식량 생산의 기능만 이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자, 우리가 농업의 뭐 제초제라든가 농약이라든가 밭갈이 이거에 대해서 뭐 전혀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안 하면 안 된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자원의 활용에 대해서는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단지 식량 생산에서 그 식량 포화된 그 시장 포화된 그것에 저가에서 내다 팔아서 수익을 내는 농업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저는 농장의 생산 과정, 이런 농장의 환경 같은 것들, 농촌의 환경만이 아니라 농업의 가진 가치 이런 것들을 생산 자원을 가치화해야 된다. 고퀄리티화해야 된다. 이거를 더 나가서 이제 치유 가치화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습니다. 수백 마리 질병 환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근데 뭐 지금도 건강 산업에 갔습니다만 건강 농업에 들어가 있고 전대 수익률이 30%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효과를 못 보고 있고요. 대개 건강 농업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건강 산업들이 이제 이런 건강에 관련된 산업들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 쪽으로 이제 이런 한 단계 높였으면 좋겠다. 수익률을 최소 지금 뭐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까? 60에서 90%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퀄리티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농장주에 가져 있는 환경관, 철학 같은 기술, 지식, 재능 같은 것들이 이거 뭐 단순하게 이제 그 생산해서 내다 팔고 그게 이제 맞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농업을 하시는 농부님들의 그 재능이 대단하거든요. 이걸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기껏해봐야 뭐 체험용 농장이나 뭐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하신 분도 계시냐? 그거는 0.01%도 안 되죠. 되게 했다가 거의 뭐 실패니까요. 최근에 또 치유농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죠. 이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백만 지비 환후에 이런 고퀄리티 농업을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제 계속 주장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6차 산업에 나오기 전에 체험 교육 농장을 했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뭐 90 몇 프로 나오는 농장 전체는 70%가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농림부의 그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다 내려오셔가지고 대한민국 수입이 최고의 농장이다. 뭐 제가 어느 대학에 초청받아서 교육을 하니까 교수님이 소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6차 산업의 선구자니까 제가 15차 산업입니다. 학생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교수님이 또 그런데라고요. 호박 반 썩은 것까지 다 팔아먹는 사람이다. 농부라고 이제 소개해서 정말 다들 웃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그 맥히거든요. 우리가 농촌에 가져 있는 농업에 가져 있는 기능들이 이것들이 정말 안타깝다. 우리가 단순하게 식량의 생산해서 다수화하기가 이것도 뭐 애국은 애국이지만은 너무 가치가 부족하지 않나. 지금 어려운 농업에서 그래서 이런 돌파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촌 농업 농장 농부의 이런 취활용했습니다. 고퀄리티 했으면 좋겠다. 농장 환경들, 농장 시설들 조금 더 시설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치유 농업이 바로 이래 쓰려고 그러고 체험 교육 농장이 시도했지만 체험 교육 농장은 거의 뭐 실패로 봐야겠죠. 지금 딸기 같은 경우 아니면 장류 같은 체험 농장 외에는요. 시도한 중에 열 건은 이제 한 곳 살아남았나요? 뭐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이쪽으로 해도 뭐 거의 대부분 만나면 실패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치유 농업이 들어왔는데 치유 농업도 쉽지 않은 거죠. 유럽형과 우리나라 상황은 거기는 이제 전문 케어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농장주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이 가져 있는 농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생산 농산물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인데 농업 기술을 안 해요. 전부 다 뭡니까? 농사 기술은 지금 2그룹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업의 가치는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가로 하거든요. 단지 체험비 받는 그런 그 농업 활동이라든가 농업 활동하는 농장이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만 2그룹에 그러니까 지구상 현존한 농업에서 제일 낮은 농업 기술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세계 5위다 농업 기술이. 근데 이게 생산량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생산 품질이라든가 생산 비용 같은 거는 그 다음에 환경 가치, 윤리 가치 이런 것들은 전혀 적용 안 했거든요. 오직 생산량을 가지고 세계 5위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치화할 필요 있다. 안타깝게도 정말 이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젊은 농부님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새로운 도전도 해봤으면 좋겠다. 뭐 체리형 치유 농장만 아니라 치유 농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체험 교육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업적으로 지금 2그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부의 체험 농장만큼이라도 한 구역만큼이라도 4그룹 정도 해서 이런 걸 담아냈으면 좋겠다. 치유 농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치유 농장의 필요 조건은 뭐냐? 치유 시설, 치유 지식, 치유 농산물, 치유 음식, 치유 환경, 치유 미생물 이런 것들이 농장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뭐 계속 얘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소개할 겁니다만은 치유 미생물 뭡니까? 흙에 가져 있는 미생물 균형이죠. 미생물이 많아야 된다는 누구는 농부는 다 얘기합니다. 농부님들이. 근데 거의 99%가 박가를 해버려요. 박가를 해놓고 미생물 양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미생물을 파괴시키는 게 우리가 미생물 양의 기준과 흙이 좋다는 기준은 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토양에 바깥에 있을 때는 어쨌든 미생물 환경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거든요. 흙이 노출되는 거고 거기에서 미생물이 뭐 어떻다 많다 적다 뭐 흙 살리기다 수많은 얘기하지만은 흙이 살아납니까 뭐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다음 편부터는 이제 농사편으로 들어가죠.
조금씩 이제 어떻게 농사를 하면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소스가 들어가고 다음 편은 뭐 실질적인 농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 창업 교육이 지금까지 해왔죠. 창업에 대해서 왜냐 그러면 농업에서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창업하신 분은 이거 관심 없어요. 농사 기술이라 생각하고 작목 선택이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선택이 시스템을 뭘로 할 거냐 그에 따라서 농사 기술이 필요하고 작목 선택이 필요하고 이제 수익이 내는 게 뭐냐면 이제 창업이거든요. 어떻게 경영을 할 거냐. 농업도 어쨌든 경영이거든요. 농장주는 CEO고요. 수익을 못 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생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치농장 치환경 만들었으면 됐다. 아까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체험 농장이라든가 치유 농장은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걸 틀밭이라고 그러죠. 이제 제가 이제 10년 전에 교육을 할 때 그러면 20년 전에 이제 농장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니까 무슨 뭐 정원이냐 뭐냐 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용어도조차도 없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틀밭이라고 유기물 멀칭이라는 용어도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10년 전에 교육 시작할 때만 해도 그전에 농장에도 설명을 못했어요. 틀밭이라는 얘기만 했고 유기물 그냥 덮었다 그랬지. 근데 10년 전에 교육할 때마다 그랬어요. 대체 질문하고 했습니다. 유기물 멀칭으로 할까요? 피복으로 할까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 지역에서 교육을 했는데 그때 농업과학원 진흥청 산하 농업과학원에 이제 모 박사님이 이제 교육을 참석했다가 저녁에 뒷부리까지 남으셨어요. 늦은 시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 교육 중에 선생님 질문하시던 유기물 어, 멀칭보다는 피복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닐 멀칭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때가 그럴 정도로 이제 유기농 담당팀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는 최종으로는 유기물 멀칭을 해서 지금은 뭐 누구 났습니다만은 이런 틀밭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애들이 지금 이렇게 아작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어린이집인데요. 만들어 놓고 애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엉망진창했던 것 아마 저희 블로그 보시면 이게 상세히 그 60 몇 편까지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딱 뭐 2달 만에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도로변인데 지나가는 사람들 몇 년 동안 만에 저게 뭐냐 뭐 어린이집이 굉장히 큰 데거든요. 여기가 100몇 명이 오는데 뭐 줄 서 있는 그 어린이집인데요. 이분이 또 원장님이 또 교수고 근데 제가 답답했는지 저한테 요청 와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농장이면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제발 쿠바식 하지 마세요. 쿠바식 틀밭이라 해가지고 요새 하는데요. 하지 마세요. 요새 뭐 여러 팜이라 해가지고 뭐 만드는 거 보시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그것 굉장히 그 뭐랄까 가치가 떨어집니다. 나중에 이거 틀밭을 만들고 하는 것들 흙살리기 대해서 자세히 해드릴게요. 먼저 할 예정입니다. 자, 숲과 같은 만들어라. 미생물 균형이죠. 자, 인간의 균형을 뭡니까? 면역하면은 이제 장의 미생물이죠. 그래서 장의 미생물이 균형이듯이 토양에도 미생물 균형이고 미생물이 많아야겠죠. 이게 기본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유해독이 노출되면 안 되겠죠. 유해독이 뭐겠습니까? 제초제, 농약, 뭐 살충제, 이런 비닐 같은 거, 비닐 멀칭이죠. 이런 것도 환경 훼손만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바깥에서 비가 왔을 때 쓸려가는 것들 이런 것들 막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그 유기물 멀칭이 돼야겠고요. 이런 것들 자 흙이 살리는 농장, 환경이 살리는 애들하고요. 그 가르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상추를 심으면서 상추집 흙이죠. 상추 뿌리가 내려게 그리고 곤충이 사는 집 그게 유기물 멀칭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려줬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 코칭 알려주고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 눈높이를 가르쳐줬습니다. 자, 사람도 집이 있듯이 이런 벌레들도 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다. 그러고 나서는 애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다니지도 않아요. 이런 교육이 되더란 말이죠. 자, 환경교육 되죠? 벌레들이 살아가는 진짜 환경이거든요. 숲에 가서 환경 집사니까 거기 노루가 뭐라 그래요? 야, 인간들만 환경이냐 제발 오르지 마란 말이야. 노루 꼭 오른 꼭대기 올라와서 환경 지키다니까 거기 있는 노루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평화교육이고 윤리교육이고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바깥에서 흙이 쓸려가는데 비닐 탁 피복해 돼 있고요. 뭐 천연농약 써가면서 친환경 해가면서 그리고 죽여가면서 환경농업 해야 됩니다. 건강농업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달라졌거든요. 이제 도시의 수많은 도시농업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식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순환적인 자립농업 이런 것들이 이런 교육적인 이런 치유라든가 체험농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해나갈 거죠. 자세히 제가 하든 또 가축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가축 키우면 참 그렇죠. 뭐 작은 데 가서 보면 닭들 요새 많이 키우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닭들이 행복하게 느끼는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또 환경훼손, 자 치유적인 그리고 그 가축이 어떻게 뭐 친환경으로 키웠다, 동물복지 키웠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요. 기준이 뭐냐? 시설이다. 우리나라는 보면 대개 이제 케이지 사육이 아니고 평사면은 최고예요. 뭐 이렇게 또 바닥에 키우면 뭐 최고로 생기는데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사료거든요. 뭘 먹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작물도 마찬가지. 어떤 흙에서 키웠는지 비료태비 해보십시오. 비료태비 성분만 먹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네랄 결핍되는 거 아닙니까? 배부른 영양 결핍. 오늘 아침 MBC에서도 아침에서 방송 나왔었죠. 배부른 영양 결핍. 위해독이 미네랄이 빠졌다는 거죠. 그런 얘기했었죠. 자, 100년 전에 사과가 한 개 영양을 먹으려니까 40개 먹는다는 그 내용이 소개돼 있죠. 미국의 미 농부부 자료를요. 이와 같이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드실 때요, 자연적 환경 유지되는 그리고 초자연 미생물 균형이 유지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누구나 우리가 숲속에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엉망이지 않습니까?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본능적으로 좋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져 있는 본능이 뭐냐 미생물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장이 어떤 균형이냐는 다 알아듣습니다. 얘기 설명 안 해도요. 딱 와서 애들도 알거든요. 아까 잔디밭에 애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흙바닥이지 않습니까? 벌레들 많지 않습니까? 더러운 미생물도 있을 거고. 그런데 왜 아질까요? 근데 엄마들도 말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놀라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유해독이 없는 흙 영역을 담아내는 생산물 하는 농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의거나 파기 없는 환경의 윤리적인 농장. 유해독이 노출 없는요. 자, 친환경 쳐가면서 친환경 농약이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한 거죠. 천연 농약이 어디 있습니까? 죽이는 건 똑같은 건데요. 지금요, 친환경 농약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이죠. 그 코로나 전에 이제 우리나라 명인 중에 명이라고 하는 진짜 이름 내시는 작물 그 분야의 분들이 몇 분이 모여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사람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어렵게 찾아오신 거예요. 한 분이 저의 블로그에 토시 하나 안 빼주고 몇 번을 읽었답니다. 이분이 거의 30년 유기농을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흙이 안 살아나는 거죠. 어떤 분이 유기농 하면 흙 살아난다는 말은 참 아직도 답답한 거예요. 20년 진짜 30년 하신 분들 진짜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흙이 살아나나? 이분이 정말 이제는 한때는 초착 미생물 해서 아니면 미네랄 제제 아니면 뭐 광합성 미생물 수많은 걸 이제 써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천연농약도 해가지고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내가 뭔 짓을 했죠. 자, 독초식물을 만들어서 하니까 한두 번 할 때 60, 70% 죽다가 나중에는 안 드는 거예요. 안 드니까 더 강한 독초식물 있죠? 옛날 사약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근데 뭐냐? 그 농장은 변이 돼버린 거예요. 안 듣는다는 변이 돼버린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변종까지 돼버렸을 거라는 그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 짓을 했는 그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흙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흙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비료태비를 해갖고 농자재를 해왔지 흙을 살려서 해본 게 아니라 밭가리에서 흙을 살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전혀 차원에 다른 거예요. 밭가리하고 흙을 살린다는 개념과 밭가리 안 하고 흙을 살리는 개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밭가리에서는 흙 살려 해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농자재만 쓰는 것이고 정말 밭가리 안 하고 흙 살리는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제야. 그래서 저를 찾아왔던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농장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요. 자, 체령 자연치유 농장이라든가 치유 농장 하실 때 그 운영 방법에 따라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가서 뭐 집을 딱 지었는데요.
주차장을 생각 안 하고 통로라든가 활용도를 전혀 못 쓰는 거예요. 어떤 보니까 뭐냐면 집을 딱 지어놓고요 마당 앞에 집이 딱 경관을 딱 보고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이 없어요. 근데 마당 앞에 해야 되니까 경관 앞에 자동차가 세워지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은 뭐냐 어떻게 보면 축사를 지었는데 축사가 뭐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최악의 장소를 이제 봐달라 해서 갔는데 봐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 사모가 저한테 이제 정말 우리 남편 말이야 1억이 넘는 연봉을 거두차버리고 퇴직해가지고 이제 농사 지었다고 거의 울다시피 오길래 가봤더니 그냥 엉뚱당대하게 지었어요. 여기 안 되는 이유를 딱 설명하니까 옮기는 거예요. 최적의 장소를 가지고 이 곳이 맞다 그러니까 옮겼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이제 지었죠. 새로 다 뜯어가지고요. 또 지원 가서 보니까 또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라든가 그게. 그래서 이제 또 얘기해 주니까 또 뜯었습니다. 세 번째 지는데 또 틀렸어요. 그러니까 얘기한 걸 안 듣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정말 두 번 뜯고 세 번 해도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하시라는 거. 설계할 때 위치라든가 이 밭을 만들 때라든가 나무를 어떻게 심을 건지인가. 체험농장이라 체험농장은 이게 시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동선이라든가 통로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그 위치라는 게 또 다시 뭐냐 보면 환경이라든가 편리라든가 아니면 뭐 그 농지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미생물 균형이라든가 그런 걸 보시면서 그리고 경관 보면서 복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데 가서 뭐 이제 정원을 다 해놨다가 그냥 우리가 말하면 도시형 정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너무 들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당수를 뜯어 고치는 일이 많습니다. 잔디 깔았다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뭐 저희 방식으로 또 바꾸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요.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리형 자연치 농장만큼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과 1대1의 요청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30년 동안 준비해온 거 있으니까 그때에 정말 시설 다 해놓고 부르지 마시고요. 농지 사시고 아니면 사기 전이라든가 이런 사놓고 이런 조금 아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좀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이제 컨설팅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기꺼이 뭐 드릴 예정이고요. 왜냐 그러면 이쪽에 그 정보를 찾아봤으니까 이제 조성 방법은 이제 얘기했습니다. 통로 같은 것들, 그 시설 위치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면 교육에서 아니면 이제 컨설팅에서 조언하면 상당수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교육을 뭐 아까도 이제 체험 능력량이 몇 그룹부터 다 틀리기 때문에 1그룹과 이제 10그룹은 틀리기 때문에 또 노동력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그 목표한 뭐 한 달에 뭐 고객이 치유 대상으로 해가지고 300만 원도 수익을 목표라든가 아니면 뭐 2천만 원 아니면 3천만 원 전혀 달라지거든요. 거의 맞게끔 해야 되니까 농장 규모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거를 다 제시한다는 건 무한이에요. 또 방대합니다. 지금 가져 있는 자료만 해도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뭐 몇 개월 걸리거든요. 뭐 몇 개월이라는 얘기가 뭐 그 정도 될까 할 얘기지만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컴퓨터에만 해도 뭐 다 뽑아내지 않은 것만 해도 그렇게 몇 개월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또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이제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요. 위험할 수 있는 농장입니다. 어떤 게냐 치유 농장. 앞으로 치유 농장들 많이 하려고 지금 보시면요. 저희 검색 블로그 같은 거 하루에 500명에 1000명 오거든요. 보면 거의 검색 랭킹이가 뭐냐면 치유 농업과 치유 농장입니다. 그리고 닭사육서부터 여러 가지 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농의 고난이라든가 자연농의 고난의 글은요. 지금 만 몇천 회가 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익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농사의 고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썼었는데 그게 네이버에서 잡히는가 봐요. 창인에 그 글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엄청나게 익습니다. 지금 뭐 제가 한참 전에 봤을 때 12,000회였나요? 글 올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보시면인데 정말 치유농장, 체험형 농장 이런 개방형 농장 하시는 분은 이걸 또 참고하세요. 왜냐 그러면
체험교육 농장을 하셔가지고 체험농장 이제 도시농업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교육을 무료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 주부님들이 진행할 때에 퀄리티가 나타면요. 지금 그 오신 분들이 바로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농장주 부부는요. 저희 교육을 와서 뭐라 하냐. 거기 왔다 오신 분이 잘못된 부분을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이 또 다행히 이 방법에 대해서 저를 알려줘가지고 어떻게든 알려줘가지고 이제 저희 교육을 이제 부부가 왔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농장을 하고 농업의 가치 이런 다원적 기능이 있다지 않습니까? 최고의 가치거든요. 대체 불가합니다. 농업의 가치, 농촌의 가치 이런 것들이 근데 경쟁력을 떨어뜨려요. 쓰질 못하고요. 더 위험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농업의 최대 장점이 있는데 이거를 농업하는 과정에 농장을 잘못 조성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요. 흙의 자연 환경을 파괴해요. 흙이 뭡니까? 농업의 근본이거든요. 흙을 파괴한다? 누구든지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농장주는 모르셔요. 전데 그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 전면적인 밭갈이죠? 밭갈이를 천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비가 오면 쓸려가겠죠. 쓸려갈 때 1년에 최대 40톤이라고 그러면 평균. 우리나라 환경부 발표입니다. 최대는 100톤이고요. 지금 제주도의 오름에 1년에 32톤이 쓸려간다 그럽니다. 근데 오름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쓸려가는 32톤이라면 밭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40톤이라 쓸려가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잘못 발표했다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산지 같은 경우는 100톤 쓸려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십시오. 흙이 밭갈이 했을 때 흙이 부드러웠을 때 얼마나 쓸려가는 거기에 같이 제초제, 농약 아니면 비료, 퇴비 쓸려가는 거거든요. 흙 자생력 없애는 겁니다. 흙 자생력이 뭘까요? 미생물 양이거든요. 근데 미생물은 뭐에서 할까요? 미생물이라는 뜻은 제일 작은 생명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에 우리가 숲속같이 풀과 낙엽 같은 거 나뭇가지가 덮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흙이 노출되죠. 거기다가 비닐표가 쓰여요. 거기다 잡초 매트라 해가지고 지금 대유행이죠. 그러니까 흙에 대한 개념은 어쨌든 간에 파괴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내지 3번 반복하는 거기다가 또 나니까 생명을 없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미생물과 그런 곤충을 죽이는 제초제, 살충제. 또 농약을 쓰면서 친환경이라고 해요. 친환경 농약이 어디 있습니까? 죽이나 쏘아내나 매달이나 죽이는 건 똑같은데 차라리요. 저는요 죽이려고 그러면 화학농약을 쓰라 그래요. 지금 다 전농약이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화학농약은 철저하게 벌레에 따라서 어떤 작물에 따라 쓰게끔 연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천연농약 전혀 검증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 7, 80% 들으니까 와 해가지고 됐죠. 근데 2번 치니까 50%, 3번 치니까 4번 치면 안 드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더 강한 거. 그러니까 최근에는 유황 같은 거 서여서 쓰죠. 거기다 파라핀 같은 거 유화제 가지고 그게 어떻습니까? 붙어 있는 걸 오래 있으라는 거거든요. 유황은 뭡니까? 먹는 유황이 아니고 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전혀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먹는다 생각 없죠. 몇 배를 낳든다 해도. 지금도 보면요. 독초식물 있죠. 옛날에 사약 썼던 그런 독초식물 해가지고 하나 안 들으니까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걸 천연농약, 친환경 농약이라 얘기하고 뭐죠? 저비용 농업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제 무경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경은 전데 이제 매트 씌우고 밑거름 해가지고 밑거름 뭡니까? 우리가 작물 영양이 약으로 만들어진 화학비료와 아니면 이제 퇴비를 쓰는 겁니다. 자, 영양 생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 영양이라는 게 뭡니까? 화학비료, 그 다음에 퇴비가 반려, 부식. 이게 또 뭐냐면 아미노화 시킨 거거든요. 유기물을 아미노화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분자가 되니까 식물이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반려 퇴비, 부식 퇴비거든요. 근데 이걸 놓으니까 흙이 살아난다, 퇴비란 개념도 모르는 거야. 지금도 교보문고 하시면요. 흙 살리는 내용의 책 한 권 없고요. 그 다음에 퇴비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작물 양양의 영양을 바로 전달될 수 있는 퇴비에 만들기는 나와 있죠. 특허라든가 수많은 퇴비 종류가 나와 있는데 유튜브도 봐도 그렇고요. 근데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유기물을 분해해서 작물이 영양이 되게 하는 그거는 없다는 거죠. 이게 충격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정말 이런 것들 유해독이 생산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네랄 결핍이죠. 그 질산염 뭡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비료 퇴비 미끄러워 쓰는 거. 그러니까 양분이 우리가 토양에 대해서 뭐 검사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냥 미끄럼 쓰는 게 얼마나 잘못된 농업인지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넣으니까 나중에 작물은 무조건 빨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때요. 수확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먹었을 때 일어나는 이겁니다. 블루베리 해서 뭡니까 질산염요? 이게 산소 결핍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질산이라는 거는 물에도 있고 그것을 적정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계속 먹어왔던 건데 우리가 혈장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과다라는 거죠. 물에도 질산이 하도 높아지는 데다 농산물이 시커멓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 너무 과다해서 이런 유해독이 문제가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공론화돼 있죠. 그런데 앞으로 더 커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농업의 가치, 농장의 가치, 농부의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냐 최대의 장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되려 떨어뜨리는 일이 있다. 그러면 밭갈이 안 오고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이런 비닐 안 오고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저추지 않으면. 그래서 메리트를 높여야 된다. 고퀄리티화 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왜냐 지금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면적이 적은 면적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의 소농이거든요. 우리가 10,000평 전후하면 소농 아닙니까? 그래서 소농에서 아니면 몇천 평의 영세농이요. 그 정도에서 하려면 뭐냐 고퀄리티 해야 된다. 수익률 높여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30%인데 이거를 6, 70%, 90까지 높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고퀄리티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품질이 돼야 된다. 품질이 되니까 기술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 가격이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농업을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가치를 높여가는 그러면 이런 농업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만든 거고요. 유튜브 학교를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대면 교육을 해왔던 거를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선지 접할 수 있게끔 그래서 흙살기서부터 아까 틀밥 만드는 거 유금을 멀치하는 거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뭐 그런 해왔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아까 흙 밭갈이에서 뭐 2그룹 농사 있죠? 화학농 2그룹이나 뭐 친환경 2그룹이나 2그룹에 또 유기농 이거는 뭐 지금 정보가 넘쳐나니까 농정당에서 다 교육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서 교육을 받으시고 기농교육 어디 가서 다 받을 수 있고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난 정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쪽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뭐 논쟁 벌일 필요도 없죠. 자 이것이 필요하신 분한테 저는 이제 정보를 제공했고 지금까지 30년 동안에 쌓여진 걸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편부터 재밌을 겁니다. 저도 이제 기대가 굉장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근데 이쪽으로 분명히 가야 될 거라는 봅니다. 치유농업이나 체험교육농장들이나 앞으로 이제 우리 소농들이 청년분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농사 기술이거든요. 다른 거는 뭐 아는 것도 없습니다. 지식이라고는요. 이 농사는 그래도 지식은 알고 있고 또 기술을 지식화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대만, 일본 이렇게 다니면서 교육을 했던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작물별 그다음에 흙에서 또 가축 뭐 사료 만들기서부터 병아리 키우기서부터요.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 오늘은 33분, 34분이 됐네요. 좀 넓었고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